필즈를 다녔던 친구들 또는 황소를 다녔던 친구들을 많이 상담하고 컨설팅하게 되는데요. 다 똑같이 열이면 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수학 선행을 잘 하다가도 망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어머님도 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고 아이도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지만 뭔가 망할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고 삐그덕거리고 슬럼프가 길게 가고 어떤 한계치를 느끼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수학 선행을 잘 하다가 망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지 오늘은 그 케이스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학 선행을 잘 하고 있는데 뭔가 불안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하는 게 맞을지 이렇게 푸시하다가 우리 아이 틱 오는 거 아닌가 염려되진 않는지 이런 고민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학 선행을 잘 하다가 망할 것 같은 케이스 첫 번째는요, 바로 연산입니다. 제가 연산을 그렇게 수도 없이 여러 번 정말 목 놓아 강조했는데요. 적당한 속도, 적당한 정확성으로 절대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잘할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에 지금 현재 중등 선행을 나가고 있는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을 보면요. 열이면 열 학부모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선생님 말씀대로 왜 연산을 이렇게 빠르고 정확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때 이렇게 빠르게 안 해놓으니까 지금 과제 하는데 2-3시간 넘게 걸려요. 과제 3장 하는데 막 1-2시간씩 걸려요. 라고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연산 속도라는 건 몸에 배는 감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각적인 부분을 우리가 연령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극복되어지는 부분도 약간 있긴 하지만 너무 느린 경우, 느린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게 완전 내 몸에 배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속도를 빨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진짜 빨라야 되고 진짜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복잡한 연산에서 하염없이 늘어지게 된다는 거죠. 수업 중에 친구들 다 풀었는데 나 혼자 늦게 풀어. 친구들은 먼저 다 풀고 숙제 있는 것까지 또 풀어내서 과제하는 시간을 줄여내는데 나는 그것도 안 돼. 여러 번 고쳤는데 오답이 한 번으로 안 돼서 2번, 3번씩 고쳐. 총체적 난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다. 그래서 선행을 5학년 거 한다고 해볼게요. 5학년 거 연산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5학년 2학기, 6학년 연산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과정 연산을 하고 있다는 전제로 봤을 때 속도랑 정확성이 어떤 체크를 반드시 해보시고 속도 정확성이 빠르지 않다. 자꾸 틀린다. 이런 경우는 선행을 멈추거나 뒤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선행하는 속도를 늦추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행할 때 한 학기 3개월 정도 생각을 해요. 평균적으로 학원이든 집에서 엄마표를 하든 평균적으로 그렇게 바라본다고 할 때 내가 한 학기를 4개월로 늦춘다. 아니면 4.5개월로 늦춘다. 요 정도로 늦추시는 겁니다. 갑자기 진도를 멈추시거나 갑자기 뒤로 돌아가시는 거가 아니라 속도를 잠깐 늦추시면서 천천히 나가시되 연산의 비중을 다시 늘려서 연산의 속도와 정확성을 반드시 잡으시는 기간을 갖지 않으시면 그럼 정말 후회하세요. 선행을 나갈 때 이 부분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행을 나가는 과정에서도 자꾸 개념 미스가 발생하고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하는 것도 빨리 이해가 안 되고 눈으로 따라가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보기만 하고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다시 내가 개념 또 봐야 되고 이렇게 부가적인 시간이 또 발생을 한다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 연산 속도와 정확성을 최대치로 너무너무 잘하게 올려놓으셔야지 수학 선행을 망하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수학 선행을 잘 하다가 망할 것 같은 케이스 두 번째는 바로 엄마의 주도적인 학습 스케줄에 움직이는 아이들입니다. 유아나 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언제 할지 뭘 알겠어요? 엄마가 오늘은 저녁 먹고 하자, 내일도 저녁 먹고 하자 이렇게 엄마가 습관을 조금 잡아주시면서 매일 10분씩 해야 돼, 월수금 30분씩 해야 돼 이런 루틴을 정해주는 건 당연히 엄마가 주도적으로 제안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학학원 가기 전에 숙제를 반드시 수학학원 가는 날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전날까지 우리 숙제를 완료하는 걸로 하자 이런 룰도 엄마가
엄마가 같이 습관을 잡아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엄마의 주도적인 학습 스케줄은 우리는 이 문제집을 3개월에 끝낼 거야. 너 무조건 끝내야 돼. 너 이번 주 여기까지 해야 돼. 우리 이거 다 풀었으니까 이 문제집 풀어야 돼. 또 우리 한 달 만에 끝내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집도 그냥 다 정해버리고 문제집 끝내는 주기 다 정하고 일주일 동안 끝낼 양을 다 정하고 이렇게 엄마가 다 스케줄 관리해서 매니저처럼 하듯이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성별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선행이 힘들 거죠. 당연하죠. 내가 3학년이 6학년 거 풀면 잘하고 있다는 성취감도 물론 느끼지만 아이들이 어렵고 좀 힘든데 오늘 좀 숙제 안 하고 좀 놀고 싶은데 좀 몸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답지를 베껴볼까? 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건 아이들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나빠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밥하기 싫어서 배민의 음식 시켜 먹고 싶잖아요. 우리가 나빠서 시켜 먹나요? 아니죠. 엄마가 음식 해주기 귀찮고 피곤하고 그 에너지를 아이랑 공부할 때 그냥 쓰고 싶고 가사일을 조금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자주 배민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도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무한으로 돌아가는 엔진을 장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쉬고 좀 놀고 싶고 그냥 귀차니즘 부리고 싶고 그럴 때가 당연히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엄마가 한치 양보도 없이 안 돼. 넌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학생은 무조건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거야. 이건 안 돼요. 나중에 크게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답지를 베끼는 게 잘못된 행위인지 알지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을 때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이해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숨통이 트이게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엄마의 주도적인 학습 스케줄 제시가 아니라 아이의 의견이죠. 너는 이번 주에 어디까지 어떻게 할래? 언제 할래? 얼만큼 풀래? 이거 오늘 많이 틀렸는데 이거 오늘 할래? 내일 할래? 이런 세부적인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게 하고 본인이 책임져서 다 하지 못해도 본인 스스로 나 이거 또 밀어놨더니 이렇게 많아졌네? 내가 자꾸 게으름 부렸더니 선생님한테 가서 과제 못했다는 소리 내가 해야 되네? 나 너무 좀 쪽팔리고 좀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도 어떻게 과제는 해야겠어. 라는 식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조절하실 줄 알아야지만 선행의 구조에 들어갔을 때 잘못되지 않고 선순환으로 잘 돌아가게 해줄 수 있거든요. 제가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엄마의 강압적인 스케줄 제시는 정말로 아이들한테 독이 되기 때문에 수학 선행하실 때 반드시 아이의 의견, 아이의 선택, 그리고 아이의 책임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피드백을 갖고 본인 스스로 정정할 줄 알고 수정할 줄 알려는 노력을 가질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수학 선행을 잘하다가 망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케이스 바로 세 번째는요. 수학 심화 문제를 유형화하는 연습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가 수학 선행을 해나가면서도 기본을 나가기도 하고 심화도 심화대로 라인을 타게 되죠. 그러면 심화를 놓치지 않고 잘 해나가고 싶은 마음에 심화서를 유형서 푸는 것처럼 유형화시킨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했어요 라는 식의 말을 하는 친구들. 제가 필즈를 다녔던 친구들 또는 황소를 다녔던 친구들을 많이 상담하고 컨설팅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잘하죠. 잘하지만 뭔가 아쉬워서 저를 만나서 컨설팅을 받고 로드맵을 상담받게 되는데 다 똑같이 열이면 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거 잘 풀었다. 너 어떻게 풀었어? 라고 물어보면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알려줬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풀라고 했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빠른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풀면 안 틀리는 거라고 했어요. 라고 풀이만 기억해요. 우리가 심화해서 반드시 가져가는 건 문제가 이래서 우린 이런 전략을 택해야 돼.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하니까 이런 전략이 필요해. 라는 거기가 가장 심화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능력으로 탑재시키지 못하면 우린 심화 능력을 기를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정답을 맞추고 싶은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니까 정답이 나오네? 정답을 맞췄네? 이것만 성취감으로 가져가게 되면 심화는 무조건 무너지게 되고 심화 없는 선에 그냥 모래 위에 성 쌓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심화를 유형화시키지 마시고 그 틀린 문제 하나라도 잡고 간다는 마음으로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문제를 뭐라고 생각했길래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 생각했어? 어떤 문장에서 어떤 연산이 필요하다 생각했어? 왜 우린 이렇게 연산해서 이 답을 구해야 돼?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아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확인했을 때 아이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제집 오답이 나왔어도 오답을 다시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심화해서 한 5개 틀렸어요. 10문제 중에 반타작했어요. 5개 중에 한 문제라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럼 4문제 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다시 그런 유형은 비슷하게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틀린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그런 식으로 못 건져간다. 그러면서 5문제를 똑같은 걸 또 풀리고 또 풀리고 또 풀리고 이렇게 유형화 학습을 한다. 절대 심화는 잘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불안하고 살짝만 비틀면 무조건 틀리는 아이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심화 문제를 풀 때는 유형서처럼 유형화시키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시간을 가지시면 확실한 수학 선행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수학 선행을 잘 하다가 망하는 아이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효과적인 수학 선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